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나 충북도의 내년도 중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북도가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현장 시찰을 시작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과 김완섭 예산실장을 만나 충북도의 내년도 중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와 중부내륙철도 건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 등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충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가 확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북과 세종, 대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확정 고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도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대전시, 세종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충북 도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 현안으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지원과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등 5개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은 교육정책의 소외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교육기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AI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AI 영재고 설립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되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방문도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레이크파크 구축을 위한 댐 주변 입지 규제의 합리적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현안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사업 당위성을 꾸준하게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현장 시찰을 시작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시찰은 바이오헬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되며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 현장 시찰에서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바이오헬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신약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2차 현장 시찰은 8월 중에 추진되며 기업 관계자들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확대 간부회의에서 백신 4차 접종 참여와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도민들이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하는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고인플레이션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물가안정 대책을 포함한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도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가 노인 요양시설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먼저 종사자의 예방접종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전면 시행합니다. 또한 대면 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하고 외부 프로그램은 주 야간 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동 전담반을 추가 확충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창업가와 유관기관, 투자사 등을 초청한 소통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창업가들과 소통하며 충북 창업의 붐을 조성하고자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과 여성, 로컬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업종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창업 특강이 진행됐으며 창업가 간담회가 이어져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물놀이 명소 19곳을 대상으로 도시군과 특별 합동 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는 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로서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산업배출 미세먼지 현장 실증과 맞춤형 컨설팅, 저감기술 보유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M+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부분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출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M+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청주시 국사 일반 산업단지 내 5년간 약 1,000억여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가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충북 개인택시 4,300대의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함으로써 엑스포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와 정보 전달 지원에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엑스포를 널리 알려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전 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가 2022년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 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공모로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이 7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임업 직불금 제도는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및 해당 시군 누리집 등록 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업 직불금은 신청한 임업인에 대해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이행 점검을 마친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출 자문관 사업이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수출 자문관 사업은 20년 이상의 수출 무역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을 수출 자문관으로 활용해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한 결과 지원 기업의 수출은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수출 기업의 성장에 따라 고용 규모도 786명으로 전년 대비 13명이 증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출 자문관 사업을 통해 도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금년도 충북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쉐마미술관에서 제9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아름답고 세밀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를 소개합니다.
청주시에 위치한 쉐마미술관에서는 올여름에 더위를 잊게 할 흥미로운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청주의 대표적인 국제교류전, 바로 제9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 한중 현대미술의 새로운 좌표 전시입니다. 한국 작가와 중국 작가 총 18명이 참여해 세계미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현대미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9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은 저희 청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전으로 올해는 중국과 국제교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한국 작가 9분과 중국 작가 9명이 참여하여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현대미술의 매체와 진료의 사용, 그리고 작가들의 개인적인 예술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현대미술로 세계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 한국 작가 커미셔너로 김재관 관장님이 참여하였으며 중국 작가 커미셔너로는 세계적인 퍼포먼스 작가인 상신 작가가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재관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평면, 입체, 영상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 50여 점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가진 고유성과 함께 현대미술의 변화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번 한중국제교류전에는 9명의 한국 작가들이 참여하는데요. 그중 박순승 작가의 작품은 도시의 풍경을 작가가 재해석해 추상화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는 도시를 생명의 근원과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선과 색, 그리고 선명한 색들로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작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작가의 생각들은 지금 뒤에 보시는 작품처럼 생명이 숨쉬는 도시의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집니다. 이번 제9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에 참여한 중국 작가들의 작품들 중 디지털 영상 작품도 눈에 띄는데요. 새로운 형태로 예술을 확장하는 과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작가로 참여하는 무레이 작가는 디지털 영상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무레이 작가는 각각의 프레임 속에 시간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작가의 디지털 영상 속에서는 물과 돌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은 특히 동양적인 사상에서 작가의 정신세계와 그 정신세계를 넘나드는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물질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물과 돌의 변화하는 영상 속에 그 움직임들을 관람객들이 찾아보시면 즐거운 관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18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저마다의 개성이 이 공간에 가득합니다. 다양한 작품을 들여다보고 여러 색감을 눈에 담으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예술의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현대미술을 통해 여러분들이 50점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게 될 건데요. 이때 각 양국의 9명의 작가들의 어떤 작품의 진료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숨은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재미있는 현대미술 관람이 되실 텐데요. 특히 작가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포함한 세계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생각을 조금 더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세밀하고 아름다운 시각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